서울시관관장님 이날 관장님 모셨습니다. 월간 퍼블릭아트 정일주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네, 아까 그 조은현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니까 나주에 문화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번에 영상과 국제설치미술제가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현 선생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 또 궁금하신 점들을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여기 청중들 쪽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업에서 이제 저는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지역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 중앙권에서 보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현대미술제가 열렸다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타이틀 기사의 제목이 뭐 이런 식이에요. 곰탕 배 말고 현대미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화남산업이 워낙이 이제 강력한 공간의 어떤 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만큼 그러니까 나주에 대해서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짧은 기간에 이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핵심 요소를 잘 건드렸다라는 부분을 되게 진짜 눈여겨봤었고요. 조인호 선생님이 워낙이 핵심을 딱딱딱딱 짚어주셔서 어떤 부분을 더 살을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영상관 국제설치미술제가 사실 파일럿처럼 만들어진 것 치고는 너무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향후에 저는 오히려 향후에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시 관계자나 아니면 예술 감독님이 혹시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비엔날레로 조금 더 예산이랑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확립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더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일을 시켜주시면 좀 열심히 하는 입장이라 그 이야기 장현우 단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행사가 너무 정확한 지적을 우리 조인호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여기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화기획단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지자체에 기획단이나 기획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내의 경우 대부분 그러지 않은 모습이죠. 모든 도시들이 기획자도 없죠. 기획자의 역할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기획단이 나주에서 만들어지고 실제 처음에는 전혀 나주시에서도 행정이나 시민들이나 인정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다른 도시에도 이런 기획단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없었고
근데 지금 시도를 이번에 급하게 하게 된 거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 첫 번째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그 시기도 저희들이 5월경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가지고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러나 올해 안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문화 트렌드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일반인들의 니즈와 트렌드 자체가 시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국내가 이제 예를 들면 미술관 시대 아트 투어 부흥기라고 부를 때 앞으로 10년 정도, 30년까지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시에서 시각예술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할지 아니면 비엔날레로 할지 트리엔날레로 할지 이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이번 그 설치 미술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면서 지금 생각 중인데 25년에 하는 걸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로는. 네, 그때 새롭게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저는 사실 매년 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약에 이 행사 자체가 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달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림미술관, 제주도림미술관장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진 신생 비엔날레인데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제 행사인 2회 비엔날레는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임기 중에 3회 비엔날레, 엄연히 말하면 행사로 치는 건 2회입니다만은 3회 비엔날레를 작년 올해까지 치를 수 있었는데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논의들, 비엔날레냐, 트리엔날레냐, 지역 지자체마다 가진 비엔날레 존속 이유가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제주에서 4회 제주 비엔날레 발전 방안을 위한 이런 세미나를 마련했긴 합니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개최를 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초대받아서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인데요. 약 2시간 만에 미술하고 공간 그리고 음식까지 결합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압축적이고 되게 효과적인 관광을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마 저희 3회 비엔날레 때 그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좀 추운 계절에 개최를 했는데 이외에 그 특수 효과가 전국 국공립미술관이 이제 한 1년의 업무를 마치고 그 팀별로 제주도까지 워크숍을 1박 2일 와서 대부분의 국공립미술관 학예팀들이 제주 비엔날레를 관람한 게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였는데요. 그래서 되게 부대적인 일로 그 국공립미술관 학예사분들에게 작품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제주 비엔날레에 포함된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또 소개가 되고 저희 제주도에 있는 그 특정 장소들이 저희 미술관을 포함해서 소개가 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장소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 행사였다. 제주 비엔날레 전국의 지자체에 비엔날레가 난립하고 있지만 제주 비엔날레 특수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마 지금 나주 영산강 그 미술제라고 하신 것도 영산강이라는 어떤 지역성을 내세우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그 전국의 서울시립미술관이나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 비엔날레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그 제주 비엔날레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 게 사실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베뉴고 하나는 아카이브였는데요. 그 베뉴 이야기는 이 회를 거듭할수록 외국 감독이 하게 되고 주로 예술 감독은 그런 국제 전시다 보면 경력이 있는 감독들을 이제 외부에서 모시게 되는데
지금 전시처럼 베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설치를 하시기에는 리서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작가풀과 그 장소에 대한 아카이브가 구축이 된 뒤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게 부산과 광주가 오래된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 외국 감독이 선임이 되든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외국 감독을 계속 모셔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소화해 주셔야 할 장소성과 그 작가 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해서 감독에게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전시가 설치 미술로 특정하셨기 때문에 모두 장소 특정적이고 그 작품들이 그 공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 더더욱 그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는 어떤 플랫폼이 됐든 공간이 됐든 필요하게 될 텐데 파일럿 수준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기에는 전시 밀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만 그걸 이제 파일럿이긴 하지만 치는 행사이고 잘 치는 행사이시니까 향후 좋은 데이터로 사용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카이브 안에는 이 행사의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나주라는 지역 전체에 대한 장소와 작가를 포함한 작품까지 포함한 그 아카이브가 충실히 되는 시각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주 관장님. 네. 네, 저는 전남도립미술관 관장 이주입니다. 저는 개막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서는 이번 설치미술제 전체 작품들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제가 화남산업 폐 공장 이 전시만을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들이 제가 마치 리옹 비엔날레나 아니면 제가 제일 최근에 본 리옹 비엔날레 아니면은 또 유사한 벤스 비엔날레는 좀 규모는 틀리지만 하여튼 그런 유럽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뽑아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인 것 같다. 그래서 우선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보고 오늘 이제 다시 와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조인호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이제 많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좋았던 점은 이 나주라는 도시가 이러한 국제예술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지역의 어떤 국가적 역량 이런 걸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자생적이냐 우리 이 나주라는 어떤 이 지역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미술제가 시작이 됐느냐 굉장히 그렇잖아요. 지금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발표자 우리 조인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이제 시작된 그런 어떤 미술제고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회를 거듭하면서 관주도의 이제 진짜 국제적인 그런 행사로 나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데 거기에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지역의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제가 베를린 비엔날레를 가면 너무나 정치적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전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가서 보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윈스터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남고 윈스터를 다 돌아봐야 되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그래서 윈스터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이 축제를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아마도 나주는 12만 도시죠. 그리고 윈스터가 아마 30만 도시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주 비엔날레하고 좀 다르잖아요. 광주 비엔날레는 사실은 처음에 너무 베니스 비엔날레를 모델을 삼았기 때문에 과도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주 비엔날레도
지역의 광주 지역의 어떤 요지를 찾아 장소를 좀 확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번 전시는 나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미소도 있었고 나주역도 있고 그다음에 화남 산업 폐공장도 있었고 이렇게 옛 역사 유적지의 작품이 전시가 되면서 현대미술과 어울리면서 지역의 어떤 투어까지 보니까 단순히 현대미술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예술 투어와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현대미술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미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런 문화 투어와 연결이 돼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잘 되겠구나. 여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그걸 제가 이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니스 전남 수목 비엔날레가 열렸잖아요. 전남 수목 비엔날레를 제가 보면서 전시는 좋았지만 너무 부대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마치 무슨 축제가 더 컸었어요. 무슨 이벤트도 너무 많았고요. 패션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투마치 했던 것 같아요. 전시보다 오히려 그러한 그 이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시의 어떤 뭐랄까 현대미술의 그 어떤 어떤 깊이를 좀 훼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1회, 2회를 거듭하면서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요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예전에 보면 그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옹 비엔날레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리옹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예요. 자생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리옹의 미술인들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이게 커졌고 예산이 크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옹 비엔날레 제가 갔을 때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갔는데 어떤 데는 막 제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로 이게 이제 의견이 안 맞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오고 이제 관이 또 개입이 되면은 처음에 순수했던 이것을 이제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 초심하고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감독이 있으면 좀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마다 바뀐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카이브 차원도 그렇지만 이번에 전남 수국 비엔날레도 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은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이 좀 나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한번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에게 뭔가 책임과 권한과 기간은 충분히 준다는 거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인호 선생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은 혹시 여기 청중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이고요. 소울아트 가이드라는 잡지 발행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미술 아키비스트를 떠나서 미술계 현장을 뛰는 매신이죠.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현장을 많이 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 왕국이라는 자조적인 말도 있습니다. 금년 홀수인 해만도 비엔날 명칭이 붙은 미술 행사가 제가 파악하기는 9개나 있었습니다. 이 지금 영산강 국제 선지 미술제하고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곳은 강릉국제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하고 올해 2번 열려서 2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크게 차이점은 강릉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민간의 주체인 파마리스트 문화재단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어쨌든 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명칭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태왕 국제 선체미술제와 같은 뭐 영산강 국제 미술제 이런 명칭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태왕 국제 미술제는 오래됐고 그게 중단되었다는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미술 행사가 어떤 예술 행사하고 역사 투어가 어울려서 도시재생 일환 이런 걸로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나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주라는 것이 있는 건 알지만 와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주를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했던 나주평양, 나주의 배가 유명한 걸 기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서울에서도 많이 보는 뭐 나주금탕 그리고 여기에 나주 혁신도시가 이루어져서 궁금해가지고 나주 인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1만 8천. 그래서 저는 몰랐던 나주라는 곳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발제 주신 조인호 소장님의 그 발제를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이런 쪽에 전문가이니까 꼼꼼하게 행사의 규모라든지 문제점까지 다 짚어주어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많은 비엔날레나 이 유사한 행사들이 지자의 어떤 경쟁과 필요성에 난리 또는 피로감을 굉장히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술계라든지 미술인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우리 어떤 도시의 특성이 뭐 생산물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지금은 문화예술을 내세우지 않으면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궁금했었던 것도 앞에 뭐 정은주 편집장이나 이렇게 했고 지금 뭐 장현우 단장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처음 오픈 때 못 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공개가 되나 모르지만 어바웃으로 이번 예산 규모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회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하나의 자리 잡아서 나주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네. 그 예산은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은 뭐요? 제가 또 좀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2억 5천 정도고요. 실제 이제 수행 기관에서 2억 한 4천 정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지적받았던 뭐 운영 문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나주시 여건상 좀 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주시에 미술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립미술관, 국공립미술관 포함해서 미술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된 어떤 규모의 전시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이렇게 조금씩 그룹전이나 무슨 개인전 소소한 전시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외부에 알릴 만한 그런 큰 기획 전시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문화를 체감하는 데서 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와 계시는 분들이 하나도 일반인은 안 계신 것 같고 다소 뭐 유명한 작가시거나 네 계시는구나 기획자시거나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너무 이렇게 공식적인 각 잡고 하는 얘기들 말고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께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단장님하고 감독님하고 개인 역량을 엄청 뽐내서 이만큼 뭐 행사를 완성도를 만들어주셨지만 그리고 또 하시면서 역사 뭐 이런 것들 되게 키워드를 잘 추출하셨어요. 근데 지금 바람처럼 다다음 행사를 한다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콘텐츠들이 계속 화남산업 뭐 안 본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거 또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역사 투어 뭐 강의시키고 그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고 여러 행사를 진행해 보셨고 이런 입장에서 이번 예술감독 맡으실 때 나주에서는 요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한다면 꺼리들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뭐 이조 과장님은 저도 이제 정말 100%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잘 파일럿을 여셨으면 그 다음에는 더 한번 저력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행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요 같은 느낌? 한 번에 이렇게 쫙 일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투어를 하면은 나주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장소라든가 그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됐었는데요. 근데 똑같은 걸 매년 반복하면 당연히 지루하겠죠. 내년에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집중하는 어떤 공간이 이렇게 전부 나열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에서 집중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장소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약간씩 매년 약간씩 그런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일단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0군데에서 하면서 아까 이제 뭐 조현우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운영 관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태프들이 이제 하는 그런 보여주는 것들과 또 실제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들의 간격은 이제 뭔가 노가대로 쉽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방식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그 한두 곳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전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저희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뭐 되면 좋겠지만 이제 예산, 시 예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변 여건들이 장소의 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작은 도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시에 맞는 그런 뭐 비엔날레가 되든 이런 어떤 예술 축제인데 제가 이제 느끼기는 예를 들면 뭐 린지에 아르스 엘렉트로니카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의 뭐 베를린 비엔날레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여기는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융복합으로 이제 린즈는 있고 아마도 작은 도시가 하는 그런 미술제는 이 어떤 장르가 좀 뭔가 이게 특성화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설치 미술, 현대 미술로서는 승부 걸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청중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제 지인들을 모시고 와서 이 국제설치미술제 몇 작품들을 주로 6작품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2번에 걸쳐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우리 조현우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의미를 담아서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이 날짜를 20명에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65세인 분들, 만으로 65세인 분들을 서울에서 모시고 내려와서, 왜냐하면 교통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나주역이. 그래서 왕복으로 하면 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5% 할인이 돼서 경로석 무대로. 그래서 KTX를 타고 오니까 이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주를, 제가 지금 8분을 날렸는데 서울에서 8분이 전부 나주를 단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근데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다녔는데 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용하고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거를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애명 홍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홍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주가 저는 고향이고 50년을 넘게 나주를 수없이 다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국제설치미술전이 제가 사실 영산나루를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산나루에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취지다. 이렇게 받아서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 그 문소고라는 그 근대 역사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꾸며주셔서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제가 서울행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일단 설명이 없고 그죠? 현대미술은 어렵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6만 원이라는 표현을 들여서 매일 65세 이상 주시면 한 포도에 4,000원이네요. 할인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영산포 등대 역사와 그 다음에 또 그 장군의 아들 했던 또 그런 격상가옥들의 거리라든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다녔는데 제가 가이드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하나하나씩 이 국제미술 영산강의 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좋은 미술전을 서울에서 7만 원 정도, 각각은 나주시에서 이런 쿠폰을 활용해서 한 40%를 지원한다든지 장성이나 해남이나 강계는 지금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울과 이런 그 경기도 지역에 65세 이상의 그 정말 문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굉장히 여유도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그 국제설치미술제가 서울과 경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이 10개의 작품을 충분한 시간이 걸려도 예를 들어 2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사실 조현우 대표님 진짜 하나만 공장 가서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깜깜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말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 부족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각각의 그 설치했던 대표님이나 관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날 마스코트가 돼서 우리 그 유홍주 역사 관장 예전에 문화재 총장님처럼 유홍주 총장님처럼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그게 사실 인스타에 올라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11월 말까지 정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2,50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10%만 와도 저는 250만 명이고 1%만 와도 25만 명이 30만 명이 올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음 2회차 때 진행을 하시는데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드려야. 아니, 방금 이지호 작가님, 이지호 관장님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감독님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신 다음에 이건 순서가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이재호 관장님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사실은 완전히 처음부터 특성화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여건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뭐 미디어 아트만 한다거나 또는 뭐 조각만 한다거나 이런 특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길게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설치 미술제가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은 많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치 미술이라는 게 실내라든가 시lu에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미디어 아트까지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 열어놓고 하는 게 시작할 때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2회, 3회 거치면서 뭔가가 맥락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어떤 부분? 네. 아니, 그리고 선생님 한번 혹시 저는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주시 금기동 78회 10번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영상관 축제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또 국제설치미술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1934년생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살일까요? 우리 지금 나주 시내는 땡간이 치더라도 간증이 있어야 되고 열단사가 가세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거창하고 시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해봤자 간증이 없으면 아무 혈육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예술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상한 축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좀 구경 삼아서 구경을 하려고 구경을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있습니다만 영산포 역도 잘못돼가지고 있고 사실은 제게 내가 태어날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갖다가 대조해보니까 영상은 역도 영산포 역도 잘못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산강 나루를 그 배를 갖다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선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선창가에 가서 볼 때는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 아남하고 있는 쪽에서 깃발을 가는 노란 깃발, 파란 깃발 이렇게 세우고 들어오면은 아무개야 물기다 그럽니다. 아무개 그러고는 지금 영상각에 들어오고 있는 저 배가 깃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란 깃발인다 그러면 그거 항시들이구나. 항시들 너 빨리 달려서 반항로 달려야 되고 동강로 달려야 되고 하루에 어디를 다녀오느라 그래. 가서 피아노를 하라는 겁니다. 왜 피아노를 해야 되느냐? 그냥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말산 촌에서 분여자 아내자들이 바구리에다가 대바구리에다가 보리쌀 몇 대씩 보리를 몇 대씩 이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식을 갖다가 큰 바구리에다가 하나씩 담아줍니다. 그거는 가격 따지도 않아요. 그때는 돈이 즉 양식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쑥 지켜갖고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경꾼들이 없어. 구경꾼들이. 그럼 예지에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모두 박수나 쳐주고 가지 이 지방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나 선의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가 말려야죠. 그거 안 할래. 동장도 모르고 있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둠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다 모아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 교단에서 심파절을 모두 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와서 강의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면은 나주 시민들이 다 모아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훌륭하게 작품 만들어가지고 끝나가더라도 구경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한 주로 내가 오늘 긴히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후 지금 1시, 2시까지 우리 관계 사찰에서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들은 오면서 집을 들어가려는 찰나에 미술제 활성 방안에 대해서 한다라고 플란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도 어르신하고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영우님이나 좀 몇 분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고 말씀을 드렸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왜 우리 나중 미역식구들은 하나도 없나요? 시민들은 왜 아무도 없나요? 그것도 제 책임이겠죠. 시민들 책임이겠죠. 네. 두 번째는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동시대 교수가 맡아가지고 작품 4개를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 번씩 스피치는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그것이 전함도 알 필요는 없지만 2023 나주축제 영상은 살아있다에 설치미술, 국제설치미술을 해놨는데요. 염려되는 부분이요. 이 앞전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했던 작품들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더라도 작가 선생님들 연락하면 안 와요. 우리는 그게 아무튼 흉물스럽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신 작가 선생님들께서는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됐다고 하면은 곧장 오셔서 보수하시는 그런 정신력 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주인들이요.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강원입니다. 나주는 되게 고도죠. 너무나 오래된 도시고 저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 때문에 나주 시내를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로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돌아보니까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근대 나주가 겪었던 흔적들도 보이고 새로운 어떤 예술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할까. 조그만 소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현대 미술의 어떤 태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래도 전문가에 속하니까 되게 신선한데 이런 생각, 여기서 나는 이 작품을 많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작품에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 나주 시민 두 분이 지금 세 분이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미술인도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해야죠. 광주 같은 경우도 실은 되게 우리나라 미술에서 본다면은 행정 중심 도시가 맞죠. 예술 행정 중심입니다. 비엔날레도 있죠. 아시아문화 전당도 있죠. 여기 가까이 있는 혁신 도시에 문해진흥원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굉장히 문화 중심 도시에 살고 있어. 그 문화에 대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이 있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소통과 공감
공감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통과 공감 부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아주 부분적인 여기에서 저기 예술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감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여기 그 나주시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관심이 있기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의 어떤 공론의 장을 누가 만들 것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지금 나주시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어디 지자체를 가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관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형상화되는데 형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자체들이 벤처마킹 하듯이 우리는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겉돌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공론의 장을 아무래도 우리 나주시에서 해줬으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특히 왔던 게 궁금했던 거예요. 실은 백감독하고 제 고향이 강진인데 강진 아트 결국 아주 조그만 요즘 시 단위, 군 단위에서 어떤 미술관을 짓겠다, 대단한 어떤 그 복합문화 공간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내세우는 기치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미약한 그 예산이지만, 그래, 그러면 아트생비 줄 텐데 기천시하고 가라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난 작가로서, 나 아트생비를 받고, 그 다음에, 기획비도 좀 받고, 그래서, 1차 작업은 작가가 하고, 2차 기획은 포장이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기획자가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어떤 이런 자리를 담론을 만들 수 있게끔 좀 홍보해달라, 미팅하게 해달라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 제일 마지막 부분들 3단계만 안 됐지, 1, 2단계를 하면서 저는 되게 흐뭇했습니다.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획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그 매개체를 어떤 분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도시에서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또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깊이 그 성찰하는 분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